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식탁에서 유령처럼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 그만 드세요. 병원비도 부담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듭니다. 35이 된 내 아들은 더 이상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하나만 보입니다. 내가 언제 이 집을 떠날 것인가. 며느리는 말없이 그릇을 치웁니다. 그녀의 손놀림에서도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짐일 뿐인 것처럼요. 어머니 방에 있는 옛날 물건들 정리 좀 해주세요.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정리라는 말, 그건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평생의 추억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라는. 방 안은 적막합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내 심장 박동을 재촉합니다. 딸깍, 딸깍. 내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습니다. 구석에 쌓인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잊힌 과거의 증거들이죠. 손을 뻗어 앨범을 집어듭니다. 먼지가 날리며 코끝을 자극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앨범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분명 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에서 이웃집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생일을 축하하는 목소리들이요.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앨범을 펼치자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25이었고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남자 민호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경아,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민호는 가난한 화가였고 나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남자와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택할 것인가? 수경아, 미안해. 나는 널 지켜줄 힘이 없어. 민호마저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나는 가난한 화가였던 그는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키울 수 없었습니다. 가난과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제발 좋은 사람에게 입양 보내주세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품에서 떠나는 아이의 체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작은 손가락들을. 그 후 나는 집안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어린 태수가 처음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 나는 이 아이만큼은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편지를 꺼내 보았어요. 민호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죠.
수경아, 우리 딸을 희연이라고 부르자. 희망의 희, 인연의 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연.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며느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편지를 숨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희연. 내 며느리의 이름이 희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누구예요?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며 묻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칩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듯한. 나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이 남자분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들까요? 희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황급히 사진을 뺏으려 하지만 희연이 더 빨랐습니다. 어머니, 숨기지 마세요. 이 사진 속 남자.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꿈에 나오던 남자분과 너무 닮았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기 전에 친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막 뛰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희연아, 그만둬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지만 희연은 이미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남자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으시면. 없다! 아무것도 없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희연이 놀랐습니다. 그때 앨범에서 떨어진 낡은 수첩을 희연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수첩에 민호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걸 만지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희연이 수첩을 펼치자 더 많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아기는 누구예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희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1988년 4월 15일. 이 날짜가 제 생일이에요.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희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아, 우리 딸의 이름을 희연이라고 짓자.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가 내일 오기 전에 정리할 게 있다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수야, 앉아라. 너에게도 할 말이 있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연이 편지를 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이 편지 좀 봐주세요. 이상한 우연의 일치들이 너무 많아요. 태수가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딸 희연이라니! 40년 전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 민호라는 사람이었어.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키울 수 없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 보냈다. 어머니, 혹시 그 아이가
모르겠다. 하지만 너와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나는 희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년월일, 이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양부모님께 받은 출생증명서예요. 친모 이름이 이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수경, 그게 내 이름이다. 희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제 친엄마세요?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희연아, 미안하다. 40년간 너를 찾지 못해서. 어머니,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랐는지, 왜 그림 그릴 때만 마음이 편안했는지. 민호도 화가였거든.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아버지를 닮은 거야.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희연이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면 태수야, 어머니께서 진짜 가족을 찾으신 거네요. 그럼 이제 저는 필요 없는 거죠?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얘기하던 것도 다 의미 없네요. 이제 진짜 딸이 모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수는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침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희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나가지 마. 우리가 얘기해보자.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35년간 저를 친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친아들이 맞나요? 태수가 낡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아, 성명 김태수, 친생부모 미사. 저도 입양하였던 거네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연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도 입양하였다니. 그럼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아무도 없었던 거네요. 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친딸을 버리고 남의 아들을 키웠고, 그 남의 아들은 또 친딸을 며느리로 맞았네요.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네요. 태수야,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서. 미안하다고요? 35년간 거짓말로 키워놓고 미안하다고요? 태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사랑도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어머니는 항상 진짜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죠? 오빠,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희연 씨는 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친딸과 남의 아들,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가짜 가족 행세는 못하겠어요. 태수야. 하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수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태수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집으로 돌아가자. 집이요? 제게는 집이 없어요. 있던 것도 가짜였는걸요? 태수야,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5년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그건 대답해봐라. 내가 너를 차별했느냐? 친자식이 아니라고 홀대했느냐? 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내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집을 팔라고 하고 그건 혈연과 상관없이 내가 한 일이다. 반면에 희연이는 어떠냐? 시어머니인 나를 3년간 정성껏 모셨다. 친딸인 줄 모르고도 말이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 생일도 이크고 병원비 때문에 짜증내고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간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친자식과 다르게 대한 적 없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줬느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수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만 부렸습니다. 태수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사랑이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태수야, 이제라도 깨달으면 된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희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저도 왔어요. 희연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요. 진짜 가족으로.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태수와 희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앞에는 35년간 키운 아들과 40년 만에 찾은 딸이 있었습니다. 태수야,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 너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용서다. 태수야, 희연아, 엄마에게는 너희 둘 다 소중한 자식이다. 희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3년간 함께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거든요. 희연아, 오빠, 우리가 혈연은 아니지만 어머니, 사랑 안에서 만난 진짜 가족이잖아요. 희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리고 요양원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 집으로 가자. 우리 모두 함께.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희연아, 엄마가 너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뭔가요, 어머니? 이 집을 너희 둘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태수와 희연이 동시에 반대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 것이 될 텐데. 하지만 어머니, 들어봐라.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주는 조건이 있다. 첫째,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할 것. 네, 어머니. 둘째, 엄마를 끝까지 모실 것. 요양원 같은 소리는 다시 하지 말 것. 당연히 그럴게요. 셋째,
나는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어머니, 오늘 생일인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희연이 환한 미소로 물어봅니다. 오늘은 내 74번째 생일입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잡채 만들어 드릴게요. 태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합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들입니다. 거실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요. 그 옆에는 40년 전 민호와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너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준 소중한 인연의 증거로서 말입니다. 어머니, 저 사진 속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겠어요. 희연이 민호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보시니까 어떠세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민호도 그렇게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어. 희연이 붓을 멈추고 나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40년 전에 저를 보내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그럼 하루도 너를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희연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태수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되지도 못했을 거야. 부엌에서는 태수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간 만나 봐주세요. 6개월 전만 해도 요양원 얘기를 하던 아들이 이제는 직접 요리를 해줍니다. 맛있다, 태수야. 정말 많이 늘었구나.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소원 빌어주세요. 희연과 태수가 함께 말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이 가족이 어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다며요. 하지만 이미 내 소원은 이뤄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이니까요. 어머니, 저기 저 별 보세요. 제일 밝은 별이 어머니 같아요. 희연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왜? 모든 걸 비춰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태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진짜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너희들아, 기억해라. 나는 두 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처럼 말이야. 네, 어머니.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이별과 35년의 오해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으로.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강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 기막힌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